이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에서 참외 저급과를 속여 팔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조합원들이 어떤 조합장을 원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제안과 질타가 쏟아지는 성주군 제9대 의회. 지역을 위한 의원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현장 카메라 인구 소멸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인구 감소로 전통시장이 쇠퇴하면서 웃음을 잃은 상인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이라는 산림청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군에서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화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성주, 그 현황과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성주군이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중 특히 실효성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성주군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성주 참외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참외를 재배한다는 한 판매자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불량 참외를 속여 팔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대형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저급과 성주 참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밝은 농부의 이미지와 성주 참외의 명성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받은 참외들은 저급과가 아닌 폐과에 가까웠습니다. 마트보다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적지 않은 가격을 지불하고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참외를 배송받은 소비자들은 항의성 댓글을 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소도 있고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댓글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보냈냐, 뭐 계란보다 조금 더 크다는 둥. 막 저는 페트병 뚜껑하고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가격도 싸지도 않고 박스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조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받은 계좌가 다르고 보낸 이름이 다르고 택배 이름도 실명 안 썼고 물건도 엉터리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당했고 지역사회에서 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명품 성주 참외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주 참외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체가 엄청나게 마이너스인 거죠. 사용하고 남은 박스와 폐과를 어떻게 유통 관리하는지 성주군에 물어봤습니다.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참외를 제가 수매 농가가 가지고 오시면 제가 수매 대금을 드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새 참외 시세가 원체 높다 보니까 속여서 팔면은 이제 돈이 되니까 개인적인 영농조합이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선과장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이 쉽지는 않아서 또 그게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박스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없거든요. 지자체는. 관리상의 허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황에서 그 명성에 먹칠이 가지 않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주방송 현정익입니다.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성주에선 농협조합장 10명, 산림조합장 1명이 최종 선출된 가운데 조합원들이 어떤 조합장을 원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경북에서 지난 1, 2월에 걸쳐 조합장 덕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귀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부한 행정 경험이면 1번, 조합원 권익 증진이면 2번. 성주군 최대 조합인 성주농협의 여론조사 결과 추진력과 리더십이 32%, 풍부한 행정 경험 26.9%, 조합원 권익 증진 26.6%, 청년 및 도덕성 11.3%로 추진력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이외 나머지 조합 중 선남농협,
대가농협, 서부농협, 산림조합 4개 표본으로 변량 분석한 결과에서도 추진력과 리더십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조합장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주방송 윤소영입니다. 지난 2월 열린 성주군의회 임시회. 군행정 집행부를 향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질타가 쏟아져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사 문제. 지난해 12월 정기인사에서 인사청탁 과열에 대한 경고로 5급 사무관 자리에 기획예산실장을 겸직시키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사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렬을 정해놓고 승진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승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허탈하고 이번 인사가 정말 우리 성주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렬을 결정해놓고 인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속아봐도 웃을 일이라. 인사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잇따라 준공되는 공공시설물의 활용성에 대한 질의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형 우리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연간 막대한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들에 비해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그런 시설들을 더할 단계가 아니고 주민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선 예산 집행에 대한 한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382억 투자해가지고 노인회관을 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노인회관 2,100에 있는 노인회관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이 거대한 사업을 왜 거기에 연락하는 게 의문이고. 이 밖에 올 초 시행된 정책소통간담회가 소통보다는 치적 홍보에 더 치중한 것 아니냐는 강한 지적과 함께 지지부진한 사업 시행에 대한 비판,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초고령 사회, 인구 소멸 위기 등 성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높은 만큼 제9대 의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시간을 내셔서 주민들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직접 발로 뛰는 그런 군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주가 참외 고장이지만 특산물 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쪽으로도 버스가 자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개인 자가용이 없으면은 버스 타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개원 2년차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성주군 의원들의 쓴소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주방송 윤소영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시장에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국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시장이 지역 인구 소멸과 함께 쇠퇴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물건을 사려는 방문객이 붐비고 활력이 넘쳤던 성주군 전통시장. 한창 영업 중인 가게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드나드는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빈거리가 익숙한 듯 씁쓸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장사가 정말 힘들어. 암만 살리려고 우리들이 애를 써도 시장이 자꾸 사람이 없어져. 큰일이. 손님이 많이 없어요. 평일에는 더더욱 없고 한 70% 줄었다. 급격하게 줄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다른 걸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이따랬지 싶어. 제가 요 했는지 한 8년 됐거든요. 8년 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은 인구 소멸과 전통시장 시설에 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째는 인구가 많이 안 줄었겠나 싶어요. 일단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주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을 먼저 펴줘야 되지.
뭐한말로 산에 진미를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신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서 편하게 주차하고 편하게 물건을 사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시장에 유입이 좀 적은 것 같고. 작년 전통시장 바로 옆에 2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해 운영 중인 창의문화센터.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상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손님이 많이 불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아직은 못 느끼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죠. 전통시장은 지역 상권의 바로미터이자 성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주방송 현정익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1월 12일 가천면 금복리에서 난 산불은 임야 32.53헥타르를 태우고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성주군에서도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및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통 하는 게 홍보하는 게 마을 방송경기 트는 거랑 계도 활동 그리고 현수막 개첨 그 관련해가지고 릴레이 캠페인 저희도 군에도 실시하는 거 있고요. 하지만 성주군에서는 올해 총 3건의 산불이나 화재 발생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논두렁,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 산불 문제하고 그죠? 그런 게 많이 나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버릇이라서 이제 조금 태우는 어때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 분들께서 농사 이제 자재 폐기물을 이제 무조건 개인이 처리하기보다는 그쪽에서도 이제 보조라든지 그런 건 이제 해줄 수 있는 하면 좀 소각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성주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거의 99% 이상 대개 입산자의 실화 및 불법 소각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숲은 한번 불태워지면 단순하게 불타지만 조림, 그다음 풀베기, 사후관리, 가지치기, 숲가꾸기까지 합하면 총 30년이 지나야지 저희 후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불 재해, 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군의 적극적인 계도 홍보만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성주방송 윤소영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 성주군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주말에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성주 읍내조차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평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거니는 읍내 대로변, 주말엔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영화관, 놀이터, 그리고 성박숲과 성주 읍성마저 고요함만 가득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사람 구경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말에는 거의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네. 거의 청년이 좀 부족하다고는 봐야지. 청년들이 많아야지 그래 발전이 있지. 네. 안 많게도 청년이 줄어들면 발전이 작다고 봐야지. 젊은 사람이 많이 살아야 발전이 많거든. 실제로 성주의 인구는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편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주변 도시들은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리고 산업단지 유치 정책을 펼쳐 다른 시군과 달리 인구가 계속 늘어났고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27만여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경고 지역인 군위군은 수년간 군민들을 설득하고 정치권과 협상을 이끌어낸 끝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했으며 올 7월 대구시 편입이라는 결실까지 이뤄내 군위군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발전된 곳이지만 인구 감소의 현실을 피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군부대 유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인구 유입 대책의 새로운 설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구 소멸 문제, 성주군에서도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주방송 현정익입니다.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가 나타내는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성주군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184개의 시군구 중 중하위권인 128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실효성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대 분야를 조사 분석한 평가지수입니다. 분석 결과 성주군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건강보건 영역에서도 90분 내 종합병원 이용 가능률, 취약시간대 병원 약국 충분성 등을 평가하는 의료환경 세부 영역에서 최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군내에는 총 43개의 의료기관이 존재하지만 이 중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단 5곳입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는 한 곳도 없고 다른 의료기관도 읍내에 편중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피부과를 여러 번 다녀와야 하는데 여기는 피부과가 없어서 외관이나 대구 같은 좀 멀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하든지 뭐 이래 치매 같은 병이 있으니 동산병원으로도 가고 구미 순천형 병원으로도 가고 이라대. 있는데 이제 못 믿어오니까 검사도 할 겸 이래 가는 것 같더라. 또 2021년 경상북도 및 성주군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성주군에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10명 중 6명이 보건의료시설을 꼽았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의료복지 대책. 그러나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도 성주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해 보입니다. 성주방송 윤소영입니다. 성주군에서는 3월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주부군수를 비롯한 성주군 의원, 도의원, 기관단체장 및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수호의 날 추모 영상물 상영, 기념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한교 성주부군수는 천안함 피격 때 희생된 우리군 출신 고 김선명 군과 서해 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휴식과 재충전이 주가 되는 웰니스 여행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웰니스란 웰빙과 행복 또는 웰빙과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여러 지자체가 웰니스 목적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주군도 경북 3대 문화권 인프라 활성화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로 하고 가야산을 주제로 한 이색여행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성주군의 가야산 오감만족 명품 웰리스 여행 상품이 선정됐고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군은 오는 11월까지 수륜면의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을 중심으로 체험 기반의 웰리스 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웰리스 여행 상품은 이동 편의를 고려해 체류형과 당일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눠 운영합니다. 먼저 체류형은 수도권 관광객을 집중 타깃으로 하며 성박숲과 성산동 고분군, 가야산 별보기 체험과 성주 참외 디저트 카페 등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피서객 전용 상품, 그리고 숨겨진 명소에서 인생샷을 남기는 이른바 MZ세대 겨냥 상품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자전거 전용 열차 에코레일이 지난달부터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포천 계곡과 성주호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자전거 라이딩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12개의 전 상품에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관과 정견 모듈길 탐방 코스를 구성해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당일형 웰리스 여행 상품은 대구와 구미, 김천 등 인근 지역의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가야산 숲체험 및 명상, 농촌 체험 등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북 투어 마스터 공모전에 선정된 주식회사 우리 동네 캠프닉 프로그램과 하하수미 농장의 참외 피클과 팜파티 등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도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웰리스 여행객은 일반 여행객보다 평균 지출액이 약 70%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웰리스 여행 상품은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성주군은 가야산의 생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숲치유 프로그램인 숲에서 몸쉼 맘쉼을 작년에 이어 추진하고 있으며 명상과 요가, 맨발 걷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여름을 대표하는 수박과 복분자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총 14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고창군은 이로 인해 때이른 여름 특수를 누렸습니다. 고창은 한국 웰리스 산업협회가 선정한 K-웰리스 도시에 군 단위 최초로 이름을 올리면서 웰리스 관광의 거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관광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고창군 상하면에 소재한 상하농원은 건강한 먹거리를 표방하며 넓고 푸른 대지에서 동물과 교감하는 농촌 체험형 테마공원입니다. 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텃밭정원과 식료품 공방, 동물농장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레스토랑과 카페, 호텔 등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 휴양시설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치즈와 빵, 쿠키 등을 만드는 먹거리 체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농원 입구에 위치한 파머스 마켓에서는 고창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 중이며 여름을 맞아 파머스 빌리지 수영장 문을 열고 입장권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휴양 편의시설을 갖춘 한국형 리조트 웰파크 시티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웰파크 시티는 지난 2015년 석정 웰파크 병원이 개원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전자파를 이용해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폴론 파동욕은 장노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홀론 피트니스와 아로마 테라피, 황토길 산책, 파크 골프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관광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웰파크시티 관계자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인력이 대폭 증가해 군의 인구 증가 시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으며 군 관계자는 고창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으로 국내 웰니스 여행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 등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식 개장을 앞둔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경포해수욕장은 약 6km 길이의 백사장 뒤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인근의 경포대, 강릉 선교장, 오죽헌 등 명승 고적이 자리에 여름의 대표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강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해양 치유를 핵심 주제로 관광 자원을 육성하고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휴양 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열린 관광지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관광 환경 기반을 조성했으며 독립성과 공평성, 존엄성을 토대로 누구나 차별을 두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주체적으로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연곡해변 캠핑장의 캠핑 데크와 카라반을 포함한 기본 시설에 이어 보행로와 주차 환경, 음성 안내 서비스,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 시설 등을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수상 휠체어를 이용한 바닷물 입수 및 해변 탐방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한편 강릉은 올해 남부권 리조트 조성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며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심국리 일대에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바다 공연장, 에코돔 식물원, 키즈파크 등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을 갖춘 대규모 해양 관광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동진 통일공원에는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구역별 종합 관광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와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해방감을 누리려는 이른바 보복여행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치유와 휴식, 건강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웰니스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 울진군,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등의 거점시설 5곳과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에 주력한 결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에 신규 선정됐습니다.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은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복지단지이며 작년 10월엔 산림치유 소백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박람회를 열어 온 오프라인상에서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진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거점은 소나무 숲길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체류형 산림시설 금강송 에코리움입니다. 세계 최대 금강송 군락지에 자리한 금강송 에코리움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숲길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치유센터, 금강송 테마전시관, 찜질방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스 스테이란 1박 2일간의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숲길 이야기꾼이 동행하는 금강송 트레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덕은 치유 힐링을 실현하고자 인문 힐링센터 여명에서 명상, 기공체조, 건강식의 3대 핵심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은 장계양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지역 농특산물과 전통문화를 재해석한 미식 테마 관광상품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계양이 쓴 국내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조리법을 대중적으로 재해석한 체험 프로그램은
SNS 활동이 잦은 MZ세대만의 감성을 제대로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봉화에 소재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호랑이 숲길 탐방, 해먹 체험, 곤충 관찰 등의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참가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시드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웰니스 관광 사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성주도 민관 협력을 토대로 웰니스 관광 사업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산의 생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성주는 숨은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웰니스 관광의 후발주자인 성주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선점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8년 광역단위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차별화된 인구 유입 시책을 펼친 가운데 2021년 전국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 장성군이 1위를 기록하며 지역 홍보 마케팅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장성군은 인구 감소 문제가 지자체 존립과 직결돼 있다고 판단해 2017년부터 인구 유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집결하고 있으며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란기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종의 이름을 딴 연어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향후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 일자리 창출 및 귀업 유치, 전입자 우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단기 대책과 출산 장려 및 보육, 노인 복지, 주거 환경 조성 사업 등 인구 자연 감소를 막는 장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망고와 구아바 등 아열대 작물까지 재배 가능한 천혜의 자연 환경과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앞세워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성군은 2017년부터 연평균 100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유입됐으며 10년 사이 장성군으로 들어온 귀농귀촌 인구는 총 10,000여 명으로 전체 분포도 중 15%에 달하고 전남 내의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75농가 중 장성군이 11농가로 고소득 귀농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귀농귀촌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장성군은 지역 정체성을 고안할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최초의 컬러 마케팅으로 지역 발전을 꾀한 장성군은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란색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지를 구상해 지역 이미지를 탈바꿈시켰습니다. 장성을 관통하는 황룡강의 이름이 내포하듯 지역을 수호했던 누런용이 살았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고유 브랜드가 된 옐로우시티 장성군은 2016년부터 황룡강 노란꽃잔치란 대표 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귀농귀촌인이 유입되는 만큼 장성군도 사전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과 원주민과의 융화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를 도와줄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을 진행해 원주민과 귀농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화합을 도모하고 있고 이 밖에도 예비 귀농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품목별 상담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톡플러스 상담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신화 천보영. 카타르 월드컵 육각형 다이아몬드 그린 필드에 태극전사와 포르투갈전이 열리는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바다빛 날이었고 밤잠을 설치며 16강 승리를 기원한 붉은 악마의 함성은 메아리였고 335 모이던 자리에는 오직 한마음이라고 하는 열기가 가득 찼다. 전반전
시작의 휘슬이 울리고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각양각색으로 응원의 열기를 뿜어냈다. 전반 5분이 지날 무렵 히카르도 오르타의 첫 선제골이 터졌다. 포르투갈의 응원석 웃고 웃으며 식지 않는 성원이 이어졌다. 경기는 좌우 공방으로 이어졌고 전반 27분 상대편 골 입구에서 공방이 이어지던 와중에 이강인이 쏘아 올린 코너킥을 김영문의 왼발 슈트로 이어져 총알처럼 다쳤던 상대의 진영의 골문을 열어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혹여 동점의 기쁨에 만치라도 될 듯한 호사다마를 염려에 둔 손흥민. 그곳에 있지 말고 빨리 진영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고 선수들은 다음 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뛰고 달리고 골과의 열애는 이어가면서 전반전의 막은 내렸다. 후반전 역전골을 만들기 위해 태극전사는 부딪히고 달리고 넘어지면서 오직 멀기만 한 저 골대에 공이 슛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다리는 부서져도 골문을 반드시 열겠다는 신념의 불꽃이 그린필드를 수놓기 시작했다. 후반전 종반 시간이 다가올 무렵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도하의 골문까지 무려 70m. 곳곳에는 걸림돌이 있었고 자기물도 있었고 하물며 6인의 인의 장막까지 펼쳐진 그 너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땅을 달리는 백마처럼 달리고 또 달렸다. 마지막 골문을 눈앞에 두고 잠시 한 호흡을 가다듬고 상대의 가지랑이 사이로 공을 살짝 밀어준 골을 함께 달려왔던 도론 황희찬의 폭포 같은 극한 골. 붉은 피를 뿜어내며 16강 기적의 역전골을 장식했다. 카타르 광장은 광란이었고 찬바람 벌렁거리는 서울의 광화문은 뜨거운 겨울 밤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태극전사 밤잠을 설치며 고독의 시간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 외로울 시간도 없었다. 11명의 태극전사는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었다. 잘 싸웠다. 드디어 해냈다. 마스크를 필드에 던져버린 손흥민. 바닥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의 의미는 자기를 위해 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국의 저력과 미래, 인간적인 인간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기겠다는 신념이 지금보다 덜하지 보자라는 신념이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결성의 그 순간까지 지속한다는 신념이라면 하늘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땅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신념은 곧 닭을 브라질 전도 8강에서도 4강에서도 흑진 국품을 채워주는 감루수가 될 것이다. 또한 미드필더 발끝의 근명과 순결, 허공을 가리며 잔디밭을 뒹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패스, 영원히 잠들 수 없는 함성과 괴성을 토하며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아침을 숨쉬는 무화 꽃피는 나라, 창공을 나는 넌 축구공이 아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더 멀리, 더 높이, 더 높이, 더 멀리 힘차게 날아야 한다.